26학년도 수능 21번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공통에서 수학2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가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문제를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조건을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봐주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라고 있고요. 그리고 gx가 x는 t를 기준으로 경계가 나눠져 있는데 왼쪽에서는 fx의 부호만 바꾼 함수를 사용하고, 오른쪽과 경계에서는 fx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고요. 근데 요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네. 그러면 지금 요 함수가 바뀌는 여기서 연속인 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니? 마이너스 1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계 x는 t에서 fx의 값이 0이어야겠구나, x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바뀌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랑 나를 좀 보면은 지금 비슷하게 생긴 극한이 있습니다. gx를 분자에 놓고 분모에 x 곱하기 x-2라는 2차식을 나눠준 몫의 형태의 우극한에 대한 극한이 있죠. 그래서 볼 때 요 포인트가 x가 가는 포인트가 어디든 간에 요 우극한이 수렴한다 라는 게 가조건이 되겠고, 그리고 우극한이 수렴하는 건 오케이. 근데 요 수렴하는 값이 음수, 그러니까 음수로 우극한이 수렴하도록 하는 포인트 중에서 자연수인 것은 요렇게 두 가지 뿐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나조건이 되겠지. 그러면 일단 결국 이 극한에 대한 박스 조건만 해결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가조건이 일단 가장 심플합니다. 가조건이 왜 심플하냐면은 요 우극한이 결국 수렴하려면 분모에 있는 요 두 개가 분자에 올라와 있는 요 gx에 대해서 인수가 모두 약분이 돼야겠죠. 분모에 있는 인수가 0으로 갈 때나 2로 갈 때는 요게 남아있으면은 당연히 발산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gx가 구간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다 베이스니? 다 fx 베이스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fx의 인수가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거든. 바뀌거나 사라지지는 않죠. 그래서 fx의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인수를 전부 실근으로 간다면 인수가 3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2개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죠.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p라고 표현을 해주면 p는 양수일 것이고 x랑 x-2라는 인수는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겠지.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미 두 실근을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 인수도 실근으로 나오는 인수가 되겠죠. 편의상 얘를 k라고 해보겠습니다. k.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지금 아까 문제 처음 읽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게 연속이 되기 때문에 언제 갈아탈 수 있다고? 얘가 f가 0이 되는 지점에서만 갈아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요 갈아타는 지점인 t가 어떤 지점인지 후보가 좀 좁혀지네. 0이거나 2이거나, 만약에 요게 0과 2가 아닌 다른 실수라면은 k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요 t까지 좀 확인을 해줬고, 그러면 이제 요 fx를 식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 극한식을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분모랑 분자에 있는 공통인수인 x랑 x-1을 약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뭐만 남니? 요것만 남죠. 요것만 남고 x가 t보다 작은 곳이면은 마이너스가 붙을 수는 있지만 결국 얘 베이스라는 거지. 얘는 어떤 함수예요? 1차 함수, 직선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k가 되겠죠. 자, 그러면 t가 결정이 됐을 때 이게
우리가 어떤 요 극한이 표현을 하는 것은 요 직선을 활용한 어떤 도형의 우극한을 봐주는 것이 될 건데, t가 만약에 k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t가 k가 되면은 t를 기준으로 얘랑 오른쪽은 그대로, 왼쪽은 부호를 뒤집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절대값 함수처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 우극한은 요놈의 우극한을 봐주는 것인데, 뭐 수렴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죠. 분모에 없어졌으니까. 이거 이제 해결이 됐어요. 얘는 해결이 됐고, 그러면은 이제 나 조건을 좀 계속 봐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요 극한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생겼으면은 항상 얘가 치역 자체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음이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음수로 우극한이 수렴하는 곳은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t가 k인 경우는 내가 고려를 해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t가 k보다 작거나 큰 경우만 내가 고려를 해주면 되겠지. 이 경우랑 반대로 이런 경우만 조금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보면은, 자, 아까 계속 말했죠. 자, t랑 오른쪽은 그대로, 왼쪽은 부호 바꿔서 뒤집어 올린다. 오른쪽은 그대로, 왼쪽은 부호 바꿔서 뒤집으면은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오른쪽은 그대로, 왼쪽은 부호 바꿔서 뒤집어 올리면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초록색 도형이 있죠. 초록색 도형에서 요 우극한을 확인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곳이 어디니? 음수가 나오는 곳은 지금 위쪽 케이스에서는, 즉 t가 k보다 작은 케이스에서는 요 t를 포함해서 k 직전까지고요. 아래 케이스 t가 k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t 직전까지 요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t 값이 어떻게 된다고? 0 아니면 2라고. 근데 t가 0 아니면 2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요 케이스 안 될 것 같지 않니? 바로 배제가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얘가 만약에 0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지금 요 우극한이 음수가 나오는 부분이 이쪽인데 0의 왼쪽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음수가 나오는 요 x좌표들은 다 뭐니? 일단은 다 음수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연수가 될 수가 없지. 자연수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지. 자연수는 하나도 없어요. 자연수는 요 오른쪽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t가 2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2보다 작은 자연수는, 자, 요 왼쪽에 있는데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 하나밖에 없지. 그럼 많아봤자 두 개가 나올 수는 없네. 최대 한 개니까. 그러면은 t가 k보다 큰 요 아래 케이스에서는 요 우극한이 음수로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는 많아봤자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를 배제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요 위의 경우를 좀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t가 0이거나 t가 2인 경우를 확인을 해주면, 자, 요 부분에서 음수로 수렴하기 때문에 t가 만약에 0이라면은 자연수 두 개가 들어온다면 0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1부터 시작을 해서 2까지 하면 두 개가 들어왔고요. 3부터는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이제 k 범위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2가 들어왔다는 것은 k는 일단은 2보다는 크다는 거고요. k가 2보다는 크고 3, 2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t가 2인 경우는 2부터 들어올 수 있죠. 얘는 이미 자연수기. 0은 아까 자연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1부터 들어왔지만 얘는 2부터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리고 3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4는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면 k의 범위는
일단 3보다는 크고요. 4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요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일단은 뭐 t 값이 어떤 값이 됐든 간에 k는 항상 2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gx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0, 2, k라는 실근을 갖는데 이런 식으로 실근을 갖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지나는 3차 함수가 될 거고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 t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여기가 t가 되는 거잖아. 어떻게 했어요? t 왼쪽에서는 부호를 바꾼다고 했거든. 그러면 요게 g 입장에서는 요거는 fx의 그래프고 g 입장에서는 요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안 쓴 게 뭐냐면은 요게 자연수인데 지금 들어가 있는 요 문자 그 값이 g의 x의 함수 값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 두 개가 다 자연수가 나와야 돼. 그럼 일단은 g-1은 양수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g1의 값은 음수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t를 여기로 결정하면은 요 왼쪽 여기만 꺾이지. 그러면 g가 마이너스 1에서는 플러스인 거는 맞아. 마이너스 1이 요 왼쪽에 있을 테니까. 근데 1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 있으니까 0과 2 사이에 1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양수의 함수 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요걸 만족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 t가 0일 때는. 그래서 요 케이스가 또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t가 2일 때 케이스가 되면서 gx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t는 2면은 왼쪽을 그냥 뒤집어 버려. 마이너스 1은 여기 요 영역에 있을 테니까 양수인 거 맞고. 그리고 여기까지 뒤집어졌으니까 1도 요 사이에 있으면서 음수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왼쪽 뒤집어 가지고 이거 둘 다 부호 만족을 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t는 2였고 지금 여기 자연수로 들어간 값들은 2랑 3이고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요 값들이 2랑 3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까지 계산을 완료를 해주면 미지수 k랑 p가 결정이 되면서 우리가 g의 마이너스 5의 값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요거는 일단은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을 봐주면 인수까지의 거리가 한 칸, 세 칸, 그리고 k 플러스 1이란 말이지. 거기다 최고차 한계수의 절대값인 p를 곱해주면은 p 곱하기 3p가 되겠죠. 13k 플러스 1이니까 13k 플러스 1. 요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요거를 봐주면 지금 1에서죠. 그럼 1k-1이죠. 11k-1에다가 p 곱해주고 2분의 7. 그리고 어차피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양수가 되도록 부호는 잘 설정해주면 되겠죠. 2분의 7p k-1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둘이 각각 뭐라고?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래.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합이 얘가 만약에 2면은 얘는 3이 돼야 되고요. 얘가 3이면은 얘는 2가 돼야 된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거를 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p가 약분이 되죠. 일단 p가 약분이 되면서
나눴을 때 3k 플러스 1을 자 7 여기 6 이렇게 되면서 이런 분수꼴이 될 거고, 그럼 요게 3분의 2거나 2분의 3이거나 두 가지 중 하나여야겠네. 그러면 만약에 3분의 2라고 치면은 얘가 자 양변을 일어나는 7분의 3에다가 7분의 잠깐만 3분의 2랑 요게 3분의 2라면 요 값이 3분의 2라면 양변에 지금 6분의 7을 곱해주면요 이렇게 되면서 9분의 7이 될 거고, 근데 지금 분자가 더 크죠? 분자가 더 크고 분모도 양수여야 되는데 이렇게 진분수 꼴이 나올 수가 없겠네. 그러면 요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도 아니구나. 그러면 정답 사항이 요 사항이라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도 또 6분의 7을 곱해주면 지금 2분의 3에다 6분의 7을 곱해주면은 14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4k 플러스 4는 7k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서 k의 값을 내가 몇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11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k까지 계산을 하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니? 요게 3이고요. 얘가 2였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얘를 계산을 해주려면 뭐까지 알아야 돼? p까지 알아야 되니까 p까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요게 얘 들어갔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곱해주면은 요게 3분의 14잖아요. 14p가 3이다 라는 거니까 p는 어떻게 되니? p는 3을 14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값인 g의 마이너스 5는 14분의 3을 곱해놓고, 자 인수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5 일단 여 부분이니까 접혀서 올라갔으니까 양수가 될 거고요. 답이기 때문에 양수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5에서 0까지 5칸 7칸 k 플러스 5죠. 근데 지금 k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k 플러스 5는 3분의 26이 되면서 약분을 잘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다 곱하면 13 곱하기 5만 남고 정답이 65가 되겠죠.